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이 이제 오늘 빼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이렇게 이틀밖에 남지 않은 카운트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9월달 거래량일 겁니다. 9월에 거래된 건수, 이 카운트가 이번 달 휘슬 불고 종료를 선언을 하기 때문인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반토막. 이것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반토막이라는 50% 확률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10% 정도 빼면 딱 거래가가 나오는 전형적인 구조를 가진 게 지금 부동산 하락 장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9월 거래량은 2,910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달 8월이 6,332건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이 지표와 비교를 하자면 거의 절반까지 내려앉는 거래량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의미가 되게 있는 부분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전을 해도 3,000대 초반까지밖에 거래량이 올라가질 못하게 돼서 전형적인 반토막 거래량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래가도 상당 부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가능성 높아지고요. 흔히 하락장에선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면 거의 굳어진 관행처럼 쏟아지는 이 거래가는 거래량에서 10% 정도를 빼주면 최대 하락 거래가가 나오기 마련인데 앞으로 50% 이상을 더 돌파를 하게 되는 이 거래량 감소, 60% 정도 빠지게 되는 날에는 매매가는 속절없이 추락하게 되는 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무섭게 달궈질 거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이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 항상 상수적인 지표를 꽂아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이죠. 지금의 이 자본시장은 변수가 상수 자리를 쟁탈하는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해체와 재편이라는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그러니까 이전에 부동산 해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돈다고 설정을 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가설. 이제는 서울 아파트가 부동산의 지는 해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게 되는 형국에 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변수가 공급량 감소라는 이 단순한 이해 안에서 집값이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쾌쾌묵은 주장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궤적을 벗어나는 리액션을 보여주게 될 거란 얘기죠. 두둥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일단 자금 고갈 현상은 액면적으로 볼 때 대출 규제라는 이 커다란 보이는 변수의 작용이 시장에 계속해서 리액션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줄이 끊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본격적인 반토막 거래량이라는 소식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죠. 이사는 고사하고 계약갱신으로 눌러앉은 사람들은 전세 시장에서 과감하게 떠날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대출 규제가 그냥 매매 시장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까지 확대가 될 전망이고 시중은행 역시도 지금 주담대만 쪼이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금리 부분에서 상당 부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굳이 아파트 전세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죠. 이거 기준금리 인하 찍고 일주일 후면 금방 결판이 날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젠 거의 모든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금리 인하해도 하등의 체감적 효과는 전무하다라는 이 분위기로 몰려가고 있는 거 당연한 결과고요. 금리 인하를 침체 국면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면 한계가 아주 많죠. 베이비컷 0.25% 인하로는 택도 없다는 소리고요. 워낙에 금리 인하 선반영이 이미 시장에 확산이 돼서 그냥 세팅이 된 상태인데 아무런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되감기 형국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상황이 뭐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대출 문제 때문에 전세 수요가 급감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매매 시장, 전세 시장 공통적으로 매물이 폭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총재도 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몇 번 낮춰야 시장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죠. 실기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너무 금리를 늦게 내려서 내수 경기는 여전히 바닥이고 오히려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박에 아주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그만큼 한국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저금리로 움직였던 톡톡히 금리 인하 효과를 구가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구조 안에서 완벽하게 세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무리 중앙은행 차원에서 금리를 내려도 쉽게 체감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만 봐도 지금이 하락장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미 모든 판세는 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게 팩트죠. 아마도 10월 거래는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거래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빠진 거래만큼 매매가는 거의 추락에 가깝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의 이 메커니즘의 방향으로만 판단해 봐도 집값은 상당한 저점으로 향하는 하방 압력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결국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 지적됐던 고금리는 그냥 액면에 비춰지는 모습이고 부동산에서 출발했던 부채, 그것도 저금리 맛을 톡톡히 봤던 거의 뭐 전 세계적인 땡벌 같은 고금리가 쏘아대고 있는 시점에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뭐 엄청난 저금리 꿀단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뭐 자연스럽게 부채 문제가 폭증을 할 수밖에. 특히 집값이 극도로 자극이 된 상황에선 너도 나도 뭐 이때가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조급함으로 달려들었으니 한 달에 뭐 10조에 육박하는 부채가 늘어버릴 정도로 뭐 엄청났었지 않았습니까? 결국 부동산에서 촉발했던 거래량 급증을 낳았던 대출 폭주가 전체 내수 산업의 톱니바퀴를 다 헝클어지게 할 만큼 엉망이 되게 만들었는데 당장 수중에 소비할 현금을 쥐고 있지 못하는데 뭐 아무리 금리를 족족 내린다 해서 내수 부진이 해결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빚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게다가 빚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이지 못하면 금리만으로 경기 부진을 해결하기란 난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빚 규모 차단을 위한 자금 걸어 잠그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줄고 매물 폭증하고 집값은 추락하는 그냥 완벽한 3쿠션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수순인데 이 와중에 침체된 경기 역시도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부채 문제 해결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니까 하는 총재 말대로 파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쪽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가시적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건 지금 집값 문제와 부채 문제에 렉이 걸려서 시리즈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상태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공 상태가 위험한 게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로 하나하나 해법을 제시할 만한 실마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시장 자체의 원동력으로 집값 자체가 수위가 좀 내려가야만 모든 리스크가 풀릴 수밖에 없는 가장 원인적인 해결 방법만이 유일한 키가 될 수 있는 건데 내년에 정책대출 55조를 다시 푼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렇게 정책대출 규모가 다시 올해처럼 재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디딤돌 대출, 뭐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나오는 의례적인 대출 규모라 하지만 이것도 올해처럼 부채 폭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특히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이렇게 55조를 다 풀 수 있을 만한 금융 환경이 내년에 조성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의 미국발 금융 상황은 비상상으로 돌아갈 게 뻔하고 지금도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고스란히 뭐 세팅해 놓은 기금을 다 풀어내기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가 미국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기준금리가 역행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이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지 상당히 파고가 높은 쓰나미급 충격들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장 뭐 세수펑크 30조 원을 메꾸기 위해서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거기 고여있던 저수지 같은 자금들을 끌어오는 건데 그만큼 올해 세수 결손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개개인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자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주택도시기금 명목으로 세수결손을 막는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지금 상황이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고요. 기금 고갈이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기금은 예탁 개념으로 잠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그런 돈이라는 개념이어서 그리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좀 분위기는 안 좋다. 도표상에서도 외국 한평형기금,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하면 소방수 역할을 해서 외환을 지원해주는 기금 6조가량,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개개인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3조 원을 빌려가는 건데 일단 이런 돈들은 정말 위기 때도 잘 돌리지 않는 재원들인데 이렇게 세수결손 부분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내년도 디딤돌 대출 55조 원도 이 대출 규제라는 분위기 속에 묻혀서 제대로 풀어내기란 힘든 자금으로 보여서 올해처럼 대출 폭주가 일어나기란 창구 자체가 얼어붙을 가능성 높아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보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시중은행 주담대금리뿐만 아니라 정책대출 부분까지도 아주 하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대내적인 부동산 하락 요인들은 셀프 잔금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내적인 요인도 절대로 집값 자체를 들어올릴 만한 여력 다 소실을 해버린 거고 대외적인 부분도 미국의 인플레와 관세 장벽이 극강으로 업이 되면서 달러는 다시 초강세로 돌아올 거고 거의 한국 자산시장을 고스란히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저격할 만한 요소들밖에 남지 않아서 당장 11월부터의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환율도 1385원 터치하고 있죠. 오전 11시경에 1370원대로 급락을 할 듯 하더니만 다시 좀비처럼 살아오는 거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죠. 결국 환율 변수는 상수로 자리 잡게 될 거고 방어전, 아주 지루한 방어전을 치르더라도 1,400원대는 열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내 물가와 금리는 집값을 고스란히 저격할 때고 물가가 높으면 거래량 더 급감이죠. 소비 여력이 계속 저하, 그리고 시중은행 금리는 오르는 국채로 인해서 금리 상황은 더욱더 상승 모드로 오르는 환율과 손을 잡고 더욱 큰 결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집값 하락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굴곡진 궤적을 모두가 놀랄 정도로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 인내에 저점의 기회라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거란 얘기죠.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10월이 마지막 날이 오면서 반토막이라는 말이 더욱 선명해지는 건 부동산 거래량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 고스란히 가격의 하향화를 재촉하게 될 거고 시중은행 금리, 정책 금리 다 빡빡할 것은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런 해법이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외평채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세수 결손을 막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니 앞으로 부동산 자금은 대출 면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랑 복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